정보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프로듀서가 되고 나중에 인베스트먼이 돼야 되는데 프로듀서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휴먼 전략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번에 나의 생각을 기르는 힘에 1단계를 했으며 오늘은 나의 생각에 기르는 힘 2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제가 이 잠깐 하는 방송에서 다 일일이 얘기를 코치를 못 드리지만 이제 2단계 정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한 단어, 두 센텐스, 뭐 한 줄 이렇게 이제 좀 적어 보시라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각을 그냥 기르는 사고력을 기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다른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남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그 방식에 힘을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휴먼 전략.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우리 방송에서, 제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 휴먼 전략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그런 개인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그게 경력이 되거나 그게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삶을 풍요롭게 내가 살아가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성공한 삶이다.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실제로는 영감이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영감이 있는 전문가. 여기서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가 공부 조금만 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천성적으로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뭐를 하면 더 된다?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힘을 불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그 AI 시대죠. 그래서 AI가 예전에 사람이 했던 그런 반복적인 일, 그다음에 뻔한 생각들, 자료를 수집하는 거, 뭐 신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냥 스탠다드한 거, 우리가 다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AI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와 인간이 달랐을 때 인간은 어떤 능력을 수행해내야 되냐면 영감이 있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인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든 일에 다 창의력이 있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창의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뭐 노래를 지을 거예요. 뭐 춤을 출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거야. 내가 창의력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는 건 아니야. 못해도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럼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거, 괜히 내 눈길 그쪽을 자꾸 가는 거야.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다, 뭐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책을 뭘 많이 읽으면 될 것 같고 신문을 많이 읽으면 내가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읽으시면 좋죠.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요즘에 AI 시대 때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에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보고 시작을 해야지 내 생각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놓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다른 사람 생각을 다 쫓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저 말이 맞은가 보다. 아유, 그래도 큰 저기 뭐지, 신문 그 사설에다가 또 이렇게 기고하는 거니까 생각이 다 좋겠지. 저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저기다 글 쓰지 않았겠어? 하고 그 사람 생각을 그냥 홀라당 믿어버리는 거지.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 다른 영상에서 호구된다고 했죠. 호구.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비판을 하고 까라는 게 아니고 '아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쪼끔 이렇게 흘러가네.' 인제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같이 이게 공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맨 첫 번째에 내 생각을 기르는 첫 번째에서는 제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눈길이 가고 자꾸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써서 거기에다가 좀 뭐 조사를 해 본다든지 뭐 글을 한번 써 본다든지 그렇게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인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관심 가는 게 쪼끔 비슷한 거 반복적으로 내가 관심 가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잘 보세요. 보셔서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한 마디 한 단어씩 한번 써 보라고 그랬죠, 1 단계. 자 2 단계는 어떤 걸 하시냐면 이제 고런 걸 좀 많이 하신 다음에는 제가 영상을 좀 쉐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뉴스는 잘 안 보는데 제가 미국에 사니까 여기에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한국 뉴스예요. 이제 한국 뉴스에 네이버를 가니까 이렇게 뉴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요렇게 봤는데 여러 종류의 뉴스가 있죠. 여러분도 인제 아침이든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 잠깐 뉴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훑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읽지를 마시고 가장 큰 헤드라인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가장 큰 헤드라인을 한번 훑으세요. 이렇게 훑으실 때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렇게 딱 있을 수 있어요, 관심이 가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뭐 유준열, 해리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보고 아나와 별거, 임경환은 임경환이라는 분을 잘 모르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고공, 강화, 최강자 이런 관심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이준석 이분도 나는 별로 그 관심이 없고 19살 여배우와 결혼하는 39세 개그맨 그녀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심파지?' 이렇게 보면은 파이낸셜 뉴스다. 파이낸셜 뉴스에 이게 탑으로 나온다. 쪼끔 제가 '이게 쪼끔 격이 떨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전총조라는 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어 이 뭐 땅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인제 그런 게 나오고 스포츠 동화는 나오니까 막 여자들이 벗고 있는 거 이런 게 나오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택림 씨 같은 게 보고 이제 YTN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인제 이성균 씨 문제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다른 어떤 영상에서 제가 이성균 씨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도 드렸는데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신문이 있잖아요. 인제 이렇게 보시면 읽지 마시고 큰 그 헤드라인을 한번 보세요. 헤드라인을 쭉쭉쭉쭉 보시다가 그중에 가장 내가 관심이 간다. 자 관심이 간다. 저는 이성균 씨한테 관심이 갔지만 인제 관심이 간다 하는 거에 이렇게 큰 헤드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거 볼게요. "구리 용인 등 전국 8만 가구 쏟아진다.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보지 마세요 우선. 이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종이 하나를 두시고 뭐 편한 거 이렇게 뭐 저널을 하나를 두시면 좋고 공책 하나를 두시면 좋고 인제 편한 거 이렇게 두시고 뭐 이런 저널 같은 거 있으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헤드라인을 딱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고 가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8만 가구가 쏟아진다고? 그럼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쓰니까 뭐 집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구리 용인에 '왜 8만 가구가 쏟아지지?' 하고 내 생각을 먼저 쓰는 거예요. 구리 용인 등 전국 8만 가구 쏟아진다.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했었을 때 딱 먼저 드는 내 생각. 그게 어떤 거든 어떤 거라면 '아유 또 난리네. 또 부동산 뭐 해 가지고 어떻게 뭐 수작 부리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쓰세요. '또 난리는구나.' 또 하나는 '8만 가구가 왜 어디서 쏟아져? 이상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가 공급이 부족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출생률도 낮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왜 이게 지금 아파트가 없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고런 걸 한번 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기에 뭐가 개발이 되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8만 가구가 쏟아지냐? 그다음에 왜 아파트가 공급이 여기가 우려가 된다는 거지? 무슨 이유로 그렇지?' 그다음에 인제 이런 거를 내가 먼저 생각을 다 해 놓는 거야, 생각을.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육하원칙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프레임을 적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을 편안하게 거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거 아닌가?' 하고 뭐 추측도 할 수 있잖아. '또 수작질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괜히 또 수작질하네 하고 딱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구란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올리는 생각들을 다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쓰세요. 내 생각을 이렇게 딱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질문을 해봐. 잠깐만, 공급 부족 우려. 누가 우려하는 거야? 이렇게. 뭘 누가 우려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려해? 누가 우려해? 우려하나? 누가 우려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느 뭐, 나라에서 누가, 어느 부서가, 왜 우려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헤럴드 경제에서 이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딱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제 컴퓨터가 늦으니까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이제 실제로 그 헤드라인에 있는 내용 보니까 구리 용인 등 전국 노른자 위에 8만 가구 쏟아진다. 공급 부족 우려 덜었다. 공급 부족이 우려가 아니라 덜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공급 부족 우려만 써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급박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럼 8만 가구가 쏟아진다는 게 사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쏟아지냐면 아파트 공급량이 쏟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헤드라인을 먼저 봤을 때는 저는 8만 가구가 쏟아진다고 그래서 사람이 쏟아진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후킹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중간에 조그만 이그 소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3곳, 비수도권 청주, 제주 등 2곳 신규 택지 선정 뭐 이렇게 있고 2025년 지구 지정 완료. 제가 지금 정말 이게 몇 년 만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 거라서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지구 지정이란 말도 잘 몰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지구 지정을 써놓고 뭐 비수도권이라고 그러면 비수도권은 도대체 어딜 말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헤럴드 경제에서 신혜원 기자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쓱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구리 오산, 용산 등 비수도권이 이런 데가 그러면 비수도권이라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총 8만 가구 규모의 5개 지구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공택지 이런 말이 제가 되게 낯섭니다. 저는 미국에 사니까. 근데 그러면 대충 생각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전 청약 및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진행했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조금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헤드라인을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쏟아진다는 소리였구나. 그럼 나는 사람이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네. 그러면 공급 부족이 덜했다. 그럼 뭐야?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면 혹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나?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내 생각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항상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기준에 대해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의 기준에 대해서 글자를 보는 거죠. 이 기사를. 이 기사에 그냥 내 생각을 거기다 확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돼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컨슈머라고 그래요. 그냥 소비자야. 소비자, 그냥 소비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혜원 기자가 쓴 글을 그냥 내가 소비해서 읽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조금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분의 글을 읽을 때는 나는 뭐가 되냐면 프로듀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를 하나 만들었을 때, 기사를 하나 읽었을 때 내 생각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를 갖다가 읽어서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읽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바로 내 생각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 낯선 이제 한국 신문을 봤는데 한국 신문의 전반적으를 쭉 이렇게 한번 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영상에서 한국 신문의 지금 미디어하고 그다음 미국 신문의 미디어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컬러가 보여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당연히 어느 사람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생각에 힘을 기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보기, 어떤 신문을 처음부터 쫙 읽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루해. 그 지루한데 지금 보셨죠?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훑고 그런 다음에 헤드라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헤드라인이 이제 있으면 그걸 딱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세 줄이 되든 네 줄이 되든 한번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 뭐 8만 가구가 쏟아져? 그러면 이게 사람이 쏟아지는 거야? 누가 뭘 우려한다는 거지? 이게 한번 머리에다 가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본문을 읽죠. 그러면 내 머리가 누구의 기반으로 이제 읽게 돼요? 내 생각의 기반으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씩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반복을 하시면 유난하게 내가 관심이 많은 그런 기사를 실은 신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참 관심이 많은 거를 많이 다루는 어떤 언론사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언론사를 구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요. 그 언론사를 구독하든가 그 잡지를 구독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서 그걸 많이 보고 또 유난하게 내가 싫어하는 데가 있어 또. 아, 저거 뭐냐? 그것도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딱 갈려져. 막 이상하게 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횡설수설했지만 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생각에 힘을 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점이 안 되어져 있고, 내 생각의 singularity가 딱 기준점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흘려가는 컨슈머가 돼요. 어느 컨슈머? 컨슈머가 한국말로 소비자잖아요. 그냥 생각의 소비자. 정보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프로듀서가 되고 나중에 인베스트먼이 돼야 되는데 프로듀서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방식으로 뭐 뉴스가 돼도 좋고 여러 가지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어떤 거든 내가 한번 헤드라인을 보고 그 안에 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서 그 내용에 대한 내가 느낌,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데 처음부터 그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제가 단계 1 했던 것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단계 2까지 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논문을 쓰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리포트를 쓰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논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나만의 시각을 굉장히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그 글쓰기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글을 읽거나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나의 시각으로 그런 여러 시각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동영상에서는 생각의 힘과 나의 생각의 힘과 그다음에 나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생각의 힘 같은 경우에는 적으셨을 때 이걸 쌓아두셔야 돼요. 적으신 걸 모아놓으세요. 근데 마음의 힘을 기를 적에는 내가 적은 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보지 마세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이 그냥 정보의 컨슈머로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흘려가요. 정보의 컨슈머로. 그러지 마시고 좀 논리적으로 해서 내가 정보를 왔을 때 프로듀서로, 정보의 생산자로, 내 생각을 기반으로 한 생선자로, 생선, 아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생산자로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근력을 기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하셔서 책도 그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가 지고 그 책을 쓴 작가하고 내가 대화하는 느낌까지 드는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